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3부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늘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민우에 참석한 아테네인들처럼 수많은 감정과 불필요한 연극 노름에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인간 분석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적, 비이성적이라는 단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사람들은 내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다, 비이성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그러니 최대한 정확하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자.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끊임없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은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을 물들인다. 감정은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게 만든다. 생각을 할 때 내 느낌이나 기분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성적인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기 성찰 및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감정을 뺀 사고를 하고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그런 자각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 효과나 결과에 대한 면밀한 고리 없이 행동으로 돌진한다. 사람에 따라 취하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다르고 그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인 사람은 그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며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지속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부정적 패턴이 반복되는 한 모습을 보인다.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어디를 가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며 꿈이나 프로젝트를 절대 실현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전화를 갈망하지만 크게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감정적이고 반사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내보이면서도 본인이 그렇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누구나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지독히 감정적인 사람도 때로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고 대담한 행보를 통해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람이 이성적인지 비이성적인지 판단할 때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성공을 지속시키고 훌륭한 전략을 거듭내놓을 수 있는가,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가, 이성적인 사람과 비이성적인 사람 사이의 차이가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도 있다.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판단해야 할 때가 그렇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편견이나 응어리 등은 내려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이 최선이 되는 선택이 무엇일지 생각한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기싸움이 사로잡혀 원망이나 복수심이 판단을 흐리도록 내버려둔다. 그렇게 되면 싸움은 길어지고 아이는 상처받을 것이다. 직원이나 협력사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성적인 사람은 능력을 지표로 사용한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남을 홀리는 매력이 있거나 내 불안을 자극할 줄 알거나 내게 도전도 위협도 되지 않을 사람에게 홀딱 넘어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를 체험해버린다. 이렇게 채용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고 무능할 테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한다. 이직을 할 때도 이성적인 사람은 장기적 목표에 맞춰 자리를 옮긴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새 일자리가 당장 얼마를 주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농땡일 칠 수 있는 일인지, 얼마만큼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 따진다. 그러니 커리어가 계속 발전하지 못한다. 위 모든 경우에서 둘의 대표적인 차이는 자각의 정도이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비이성적 성향을 기꺼이 인정하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혹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누가 이야기를 꺼내려고만 해도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자기 성찰이나 학습 능력이 없다. 그리고 계속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점점 더 방어적이 된다. 감정을 초월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한다. 페리클레스 역시 대담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아테나의 정신을 사랑했고 아테나가 자극하는 생각들을 좋아했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동료 시민들에게 공감하기를 바랐다.
그는 균형 잡힌 상태를 꿈꾸었다. 지금 내 기분이 왜 이런지를 분명히 알고 충동을 인식함으로써 저도 모르는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충동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생각하는 자아에 도움이 되길 바랬다. 이게 바로 그가 생각한 이성이고 우리의 이상향이다. 다행히도 이상을 획득하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3단계로 된 과정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첫째, 앞으로 우리가 약한 비이성이라고 부를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약한 비이성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기분이나 느낌이 작용한 결과로서 의식보다 아래에 있다.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분이나 느낌이 사고 과정을 얼마나 깊이 왜곡가는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다. 기분이나 느낌은 생각의 편향을 만들어내고 그 편향은 역사의 모든 단계, 모든 문화권에서 증거가 발견될 만큼 우리 안에 깊이 배어 있다. 생각의 편향은 현실을 왜곡해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삶을 어렵게 만든다. 이들 편향을 알아두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우리가 강한 비이성이라고 부를 것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강한 비이성이 나타내는 것은 흔히 어떤 압박으로 인 감정이 격양되었을 때다. 분노나 흥분, 원망, 의심 등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점점 격화되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상태가 된다. 보고 듣는 모든 게 그 감정의 렌즈를 통해 해석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이때는 다른 감정에 대한 반응 역시 더 예민하고 취약해진다. 예컨대 초조함이나 원망은 분노나 깊은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무의식적 반응 상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을 부리고 땀을 자기 뜻대로 좌우하려 한다. 강한 비이성은 위기나 충돌, 참사가 될 의사결정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강한 비이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이런 무의식적 반응 상태가 됐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물러남으로써 후회할 일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뇌의 사고 부분을 강화해줄 몇 가지 전략 및 연습을 실천해서 감정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생각에 더 많은 힘을 실 있어야 한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3단계 과정이 이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도와줄 것이다. 인간 본성을 연구하고 실천할 때 이 3단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인간 본성의 법칙 3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